저 처음 보시죠? 그러시죠? 예. 손해평가사 이 복장도 처음 보시죠? 원래는 여기 이제 그 토시도 끼고 모자 쓰고 다 쓰거든요. 근데 써도 하도 햇빛이 따가우니까 이렇게 까맣게 타버려요. 여자분들은 이제 안 타는데 제가 요즘에 그 벼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벼 멸구 피해도 많고 뭐 다른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태풍이 오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참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괜찮아요. 한평 해보, 나산, 그다음 대동 그쪽을 저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이 조원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에 들렀다가 샤워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면도도 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일회용 면도기 사다가 이거 방금 하고 왔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바쁘니까. 그 보험이라는 걸 지금 처음 보험이라는 거는 아시죠? 보험 자체는 좀 아시죠? 예. 예, 이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인보험, 물보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인보험일까요? 물보험일까요? 물보험. 네, 물보험.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뭐 적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물보험이에요, 물보험.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할 때는 인보험이 있고 물보험 그러잖아요. 예,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어요. 두 개가 크게 달려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그러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제 보험금을 주는 거죠. 어쨌든 그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든 종신보험 같이 그런 거 있든 사고로 돌아가시든 사망보험 같은 거 그런 하시든 생명보험이 있고 아니면 물건이 깨졌을 때 재물이 깨졌을 때 손상됐을 때 피해를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보험이 손해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은 아니겠죠? 예, 재물에 물론 이제 가축에 가면 이제 소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보험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안 빼고는 다 물건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명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험부터 한번 봐볼게요. 손해보험.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의 가격이 있겠죠? 가격. 손해가 나면 그 가격이 그 물건의 가격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가격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가격만큼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공부하셨던 그게 보험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만큼만 보험. 그러면 그 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뭐 최대 손해 그 보험 가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물건 가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물건 가격보다 보험금을 더 받을래 할 수도 있겠죠. 보험을 더 받을래. 그게 초과보험이에요.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를 초과보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강조하겠지만 가입 금액은 보험금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물건 가격 그대로만 받을래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만. 그게 둘이 똑같다 그 말이겠죠. 얘를 보고 전부보험 그래요. 근데 물건 가격보다 적게 보험금을 받을래.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겠죠. 보험 가액은 100만 원인데 보험금은 80만 원만 내놔라 하는 거예요. 지금. 20만 원은 뭐 어떤 말이에요? 20만 원.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담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일부 보험 그래. 뭐라 한다고요? 일부. 얘는 초과보험, 얘는 전부보험, 그 다음에 얘는 일부 보험 그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가액은 100만 원짜리인데 보험금을 얼마 받는다? 80만 원만 받겠다. 그럼 20만 원, 이게 100만 원씩 다 쓰러졌을 때 8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은 누가 부담한다? 내가 부담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 모든 게 비례 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험 이 비율만큼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아무리 피해가 많이 발생해도 보험 이렇게 정해놨더라도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든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물건 가격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준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자가 누구예요? 계약자가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 100만 원짜리를 가입했는데 100만 원이 전부 다 작살났어요. 근데 A보험사에 가입할 때 나 50만 원, 나 피해보험은 100만 원 내나, 나 피해보험 120만 원 내나, 나 피해보험은 뭐 120만 원, 130만 원 내나 이럴 수도 있겠죠. 가입할 수 있겠죠. 이런 보험을 뭐라 한다 우리가? 중복보험이란다. 뭐라 한다? 중복보험. 그랬을 때 중복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 물건, 이 전체 피해봤으면 이 사람은 얼마 보험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350만 원 보험 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왜? 100만 원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이 비례로 해서. 되셨나요? 이게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복보험.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100만 원 받고 여기서 어쨌든 이 사람은 1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뭐 손해배상을 하든가 뭘 하든가 뭘 해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냐? 못 얻겠죠. 왜 그래요? 100만 원만큼 받아야 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이중이득이 됐든 중복보험이 안 되는 것들 다 전부 다 뭐 때문에? 보험 가액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보험 가액은 뭐라고요? 물건의 가격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생명보험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복보험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보험회사 가입할 때 보험금이 A회사, B회사, C회사 정보로 다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꼭 사람 다쳐서 죽냐 아니잖아요. 다치기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놈을 보상해 받는 거. 근데 치료비만 내가 지급한 치료비만 보상받는 거. 물론 자기 과실, 뭐 자기 부담도 있죠. 근데 치료비만 보상받는 거.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하는 건데 치료비만 내가 지급한 치료비요. 그러니까 실손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3보험이 새로 생긴 거예요. 얘가. 얘는 뭐다?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해서 실손보상, 치료비만 보상해 주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걸 아시라. 이걸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자, 여기까지 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재해 보험이 있어요. 농작물 재해. 그 농작물 재해 보험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풍수의 보험이에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풍수의 보험이라. 바람하고 태풍이나 뭐 물난리나 홍수 났을 때 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농작물에만 되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농작물 빼고 전부 다. 근데 너무 큰 건 아니고 조그만한 어떤 공장이나 뭐 자동차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을 같이 대상하는 게 풍수의 보험입니다. 얘도 정부에서 지원 보험료 많이 나옵니다. 풍수의 보험.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실 때 과연 이 농작물이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농작물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작약도 있을 것이고 복분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논이나 밭에 거의 안 들어가 보신 분들 거예요. 시골의 내임새를 잘 안 맡아보신 분들이 많으셔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손해평가사 공부할 때 참대래하고 키위하고 다른 애인지 알았어요.
오디하고 뽕하고 다른 애인지 알았어요. 맨 처음 공부할 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 농작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나시겠죠? 뭐 벼가 있고, 사과도 있고, 대추도 있고, 또뭐 복분자도 있고, 오디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작물 중에서, 많은 농작물 중에서 이 농작물은, 우리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은 보험 가입 가능한 농작물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농작물은 크게, 아주 크게 과수가 있고요. 과수. 그 다음에 논작물 있습니다.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어요. 밭작물. 과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나 차례상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과일이 뭘까요? 사과, 배, 대추. 대추도 올라가죠. 또 감. 할게요. 사과, 배, 감, 대추. 뭐 홍동백서, 대충이란다. 홍동 뭐 갑자기 조율이신가 뭐신가 있죠? 막 그런 애도 있죠. 대추. 근데 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감하고, 여러분들 홍시 만들어 드시는 거 뭐예요? 떫은감, 대봉이죠, 대봉. 말 들어보니까 단감하고 떫은감의 그 유전적 차이 있잖아요. 차이가 사과하고 배의 차이가 비슷하다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거. 무화과, 아까 말씀드린 무화과. 복분자, 어떤 거요? 다래? 참다래.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요즘인가? 호독, 자두, 있어요. 감귤. 드신 감귤 아시죠? 감귤. 감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생각 많이 드시는 것들이. 논작물은 뭘까? 논하고 밭하고는 차이는 아시나요? 아시죠? 얘는 물 되는 거고 얘는 물을 안 되는. 근데 논작물에 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 뭐 조사하고 왔다고요? 벼. 예, 밀, 보리. 요즘 슈퍼푸드. 예, 그게 톡톡 터지는 거. 그게. 다이어트 한다고 압착귤이 사놓고는 안 먹고 있어 지금. 그냥 시간이 없어. 이런 애들. 밭작물 뭘까요? 밭작물. 우리 그 항상 고깃집 가면 제일 많이 주는 거. 마늘. 마늘. 양파. 또 구황작물 있잖아.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뭐가 있을까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하모니카 부는 거. 옥수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콩, 팥. 희한하게, 예, 희한하게 그런 애도 있어. 거기 고추 들어가요. 브로콜리 아시죠? 그런 애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차, 차. 차나무 차. 보송 녹차할 때 차 있죠? 차도 들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총 67개 품목입니다. 근데 시험 볼 때 되면 다 외워져요. 그래서 깜지 쓰듯이 외우실 필요 없다. 수업 시간에 저랑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레 저 따라하다 보면 외워져요. 고민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이미 시작해버렸는데요. 아 그래요? 안 알려줘. 그 테스트까지 안 알려줬어요?
아시겠죠? 전화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혹시라도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가지고 이거 오늘 받으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 막 밑줄 보고 형광펜하고 공부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보시고 던져보 그냥. 나도 괜찮으니까. 자, 보험에 가입 가능한 게 보다 과수도 있고 논작물도 있고 밭작물도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길 때 이 재해 있죠, 재해. 재해. 이 재가 뭐냐라고. 이 재해를 보험 용어로는 위험 그러거든요. 위험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물보험 즉 손해보험에서는 이 자연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풍수에 있었잖아. 풍수에나 특수한 경우에 인정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 평가사가 돼서 조사를 나가셔 보시면 계약자분 농민 있죠. 농민이 아무리 발품받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올해는 그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그 벼멸구가 난리예요, 난리.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째 그 벼조사 다니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심해요.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 봤어요. 벼멸구 심한 게. 강진, 고흥 그쪽으로 해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재해가 있다. 이 재해. 이 재해로 해서 우리가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거. 위험을 어떻게 구분했냐? 맨 처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생겼을 때는 어떤 재해를 적용시키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있죠. 사과배, 감, 뭐 포도 뭐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만 한정해서 벼까지 해서 한정해서 보험에 가입 농작물 재해보험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농장 이거 맡은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을 맡은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들이 이제 동네 이장님들이나 농어촌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피해 심해요. 이거 피해 심해요. 이거 피해 심해요. 취합해 보니까 몇 개 있더란 말이에요. 그놈만 가지고 일단 가입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떤 것만 가지고? 그것만. 뭔지는 생각 몰라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 그것만 가지고 했다면 얘는 지금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좁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길 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어떤 용어를 썼다? 특정 위험이라는 용어를 썼다. 근데 얘가 시간이 가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농민에게 봤을 때 농민의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보니까 그 필요한 품목들이 뭐냐 보니까 김치 할 때도 들어가지.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채소가 뭐예요? 배추도 있어요. 마늘하고 양파 뭐 이런 애들은 계약자들이 뭐 보험 농민들이 할 때 심었는데 너무나 양 많이 보면 이제 폭삭 망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경영 생활을 위해서 나온 게 이런 게 나왔어요. 수입 감소 보장.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농업 수입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특정 위험이 남아있는 게 인삼. 대부분은 얘예요. 대부분에. 그 다음에 수입 보장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0회 시험 보신 분, 여러분 12대 시험 보시는 거죠? 10회 시험 보신 분보다 조금 운이 안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수입 보장 품목이 더 늘어나요. 100% 시험 나옵니다. 또 나와요. 수입 매년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재 있죠, 재. 이 재가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표현해 준다. 우리 정당무 재해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있다?
특정 위험이 있다. 또 뭐가 있다? 종합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해 보험이니까 이 보험은 쉽게 말해서 인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생명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보험. 그래서 중복보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중이득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교재를 보시고. 특정 위험이다 있어. 그러면 얘네들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괄호 1번에 특정 위험 보장해서 특정한 위험, 태풍, 폭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삼에서 인삼은요. 인삼 아시죠? 인삼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작물로서 인삼하고 인삼 키우려면 그냥 못 키우죠. 덮어야 되겠죠. 인삼 재배 시설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해 가림 시설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래서 얘가 특정 위험이에요. 얘는 종합 위험입니다. 일단은 종합 위험이 뭔지 모르시죠? 특정 위험은 이제 아시겠죠?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인삼은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고 인삼 재배 시설은 종합 위험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받으신 자료 보시면 여기 막 적어져 있죠. 태풍은 뭐라 돼 있고 그 다음에 폭설 뭐라 돼 있잖아요. 밑줄도 긋지 마세요. 밑줄 긋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근데 얘네들은 뭐다? 태풍, 뭐 폭설, 뭐 집중호우, 뭐 침수, 뭐 우박, 냉해, 폭염, 화재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침수는 뭐 침수? 물에 찬 거예요. 물에 찬 거. 물에 찬 거.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면 여러분 흥미를 잃으셔요. 얘가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특정 위험은 뭐다? 인삼 하나 있다. 인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을 밑에 보시면 종합위험을 보시면 종합위험을 보시면 어떤 걸 종합위험이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말하냐 보니까 자연 재해 조수 해 화재. 그래서 저는 나중에 수업할 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뭐 프린트물 줄인다 나갈 때 그러면 제가 그냥 자조화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뭐냐? 우리가 뭐 농작물 재해오면서 보는 예시가 나 예시. 예시가 있다. 예시가 밑에 표에 봐봐요. 표에 봐보시면 뭐가 있어요? 태풍 보이시나요? 태풍, 우박, 그 다음에 동상해가 있어요. 동상해. 태풍 아시죠? 우박 아시죠? 동상해는 느낌 오시나요? 어은 거. 근데 날씨가 추워서 얼 수도 있고 이 상자 있죠? 상자가 서리상자예요. 서리 피해도 입는다. 서리 피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강풍 있어요. 강풍. 바람이 센 거죠? 넘겨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한해가 있네. 한해. 제가 한글로 적어놨어요. 몇 자자 적어놨지. 한해는 보시다 보면 여기 출 한자가 아니에요. 가물 한자입니다. 가뭄 온 거. 저기 신안에 가면 섬들 많죠. 거기는 전부 다 물대는 데 저수지가 없어요. 거기서 천수답이 완전히. 비유. 가뭄 피.
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냉해가 있어요. 냉해. 냉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해. 조해 옆에 설명 들어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된 거죠. 바닷물이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타고 그 물방울도 있죠. 근데 날라와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간척지, 서산이나 가까운 데 보면 영광 있죠. 영광, 염산 같은데 아니면 저기 해남 같은 데 보면 산이면 그런 데는 이제 간척지 농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설해. 설해는 뭘까요? 눈 와서 피해. 폭염이 있네. 폭염. 그 다음 기타 그렇게 돼 있나요? 기타. 자, 주로 자연재해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타 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분은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가지냐 그러면 11가지가 하면 돼요. 몰라요, 예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뭐라고요? 예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시로. 아셨죠? 얘네들은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내용만.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조수해. 조는 뭐예요? 새. 수는 짐승이 끼친 피해. 제가 어제인가? 어제하고 그저께 조사를 나갔는데 논이 있는데 이 논 전체를 멧돼지가 목욕을 하고 갔어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벼 그 줄기 있잖아요. 다 끊어져 있어요. 고3에서 잡아야지. 또 어디 논을 갔는데 벼가 다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요. 어이 그러니까 참새들이 파닥파닥 날아가더라. 다 뜯어먹은 거죠 이제. 이런 피해가 있다. 조수. 생각해보세요. 조수에 과수에도 있어요. 과수. 열매 쪼아 먹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사과가 있다. 그럼 벌레 있죠. 벌레가 지 침을 갖다 꽂잖아요. 그 순간 그냥 100% 과실이에요. 100%그 과실은 아니야. 그럼 피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꼽았다 빼잖아요. 요놈이 그 상태는 그냥 같은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걸릴 때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골아 터져요. 얘가. 근데 하다못해 참새란다. 그 박새나 까치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봐요. 얘는 안 돼요. 100%. 멧돼지가 와요.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과일이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럼 멧돼지가 이렇게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 못 그리고 소문났거든요, 제가. 그럼 얘를 먹고 싶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요. 아, 멧돼지 넘어요. 군대 그 전방에 계시면 철책선 넘어요, 얘가. 어떻게 해요? 밀죠, 이제. 부러뜨려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만 따먹어요. 희한해요. 근데 와갖고 지 혼자만 오냐? 가족들이 다 와요. 아빠 빼고 다 와요. 난리칩니다. 고구마 밭에, 감자 밭에, 옥수수 밭에, 너구리, 얘네들 멧돼지 오잖아요. 초토화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거 뭐라고 한다? 조수해. 화재는 제가 발생한 게 못 봤어요. 화재. 근데 이건 있었어요. 화재는 아니고 철원에 조사를 나갔는데 한 4년 전에 5년 전에 비가 엄청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철책선 있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쥐레를 매설했는데 그 쥐레가 떠내려 나온 거예요. 논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은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화재는 제가 발생. 어쨌든 우리는 조수의 화재까지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까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우리가 종합위험이라 한다. 대충 어느 정도 감 오시죠? 거기다가 넘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종합위험이 들어가는 게 병충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병해, 충해 그래요. 병은 병이죠. 이제 우리 보면 뭐 세균성 벼 알만한 병이나 뭐 그런 애들. 충해는 벼멸구 뭐 그런 애들이 충해다. 근데 얘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게 뭐냐 보니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십니다. 고추가 있고요. 감자가 있고요. 복숭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약간으로 보자는 게 벼예요. 벼. 이렇게 네 가지. 자, 한번 해보세요. 고추, 감자, 복숭아, 벼.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뭐해 그러면 대답 못 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다이 하니까 시험 보실 때까지 한 50분 할 거예요, 제가. 고추, 감자, 복숭아, 벼. 이런 애들이 있다. 얘네들도 뭐다?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자연제 종합비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가격 하락을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가입한 사람들의 포도 가입했다, 뭐 감자를 가입했다, 포도 가입했다, 고구마 가입했다, 그런 양배추를 가입했다, 그러신 양파를 가입했다, 마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그 해에 가격을 공시를 해요. 가격을.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준 가격 그러는데 얘가 이제 계약자들이 수확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공판장에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정했던 가격하고 공판장에 나가서 만들어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하고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계약자들은 수입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감소하는 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그런 말을 씁니다. 이런 상품이 있어요. 종합위험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될 수 있다? 병충해가 플러스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가격 하락을 더해 준 게 뭐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다. 되셨나요? 요 과정 알려주시고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괄호 4번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두시고요. 별표. 여러분들이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저는 이제 1과목, 2과목 수업을 다 할 건데 이제 어떻게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손해평가사 강사분들 중에서 제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가장 쉽게 알려드려요. 제가 하시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편하신데 공부하시는 데인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품이 있어요. 적과전 종합 위험 보장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보시면요. 수학전 과실손해보장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기본 하는 건데 일단 이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 모르면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공부한 게 아니에요. 모르시면. 적과는 뭘까? 적과. 아시는 대로 맞아. 열매를 따는 거. 우리 그 과일 과수원 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제일 좋은 거 놔두고 나머지 따버리죠. 왜 제일 좋은 거 놔둬요? 하나만 제대로 키우려고. 하나만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는 한 해는 어떤 해는 과일을 많이 열려요. 그래서 자손을 번창시키려고.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면 그 다음에 지가 죽겠어. 우리도 사람도 일하다 보면 힘들면 보약 먹잖아요. 좀 쉬잖아. 얘도 쉬어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또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많이 열리고 그래 버리면 계약자들은 뭐 2년에 한 번이니까 평균 잡아서 똑같겠다 싶으신데 한 해 많이 열리면 그 과일의 크기나 당도나 품질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확량과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양의 과일을 열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적과라는 겁니다. 적과. 자, 그럼 이 적자는 뭐냐? 딸 적자예요. 딸 적자. 과일은 과일이에요. 과일은 과일.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 그림 못 그리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얘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얘가 1번과 2번, 3번, 4번, 5번 하든가 1번, 2번, 3번, 4번, 5번가예요. 1번과의 중간에 얘가 중심과라고 합니다. 꽃이 제일 먼저 펴서 제일 먼저 수정된 애예요. 나머지 애들 보고 얘 측과 그래. 측과. 그러면 1번과가 제일 좋을까요? 측과가 제일 좋을까요? 1번과 여러분 생각하면 1번과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머지 이렇게 따요. 1번과 남기고. 근데 만약 1번과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2번이나 3번을 남겨 나무 따겠죠. 근데 2번, 3번에서 있는 애들은 상태가 좋다 안 좋다? 나중에 되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보상을 해줘요. 나중에. 그래서 계약자들이 다 따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얘만 남겠죠. 얘만 남겠죠. 그러면 적과를 이 행위를 적과라 하고 얘만 남았으니까 얘만 키우겠다. 다시 말하면 얘만 수확하겠다 그 말일까요 지금. 되셨나요? 얘만 수확하겠다. 그러면 적과를 했어요. 적과. 적과 전이 있고 적과 후가겠죠. 양 나온 김에 조금 더 어려운 말, 이 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과를 하면 적과 이후에는 뭐가 남는다? 수확할 수 있는 거, 키울 수 있는 것만 남겠죠. 지금 키우고 싶은 것만. 그 말은 뭐다? 수확할 수 있는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적과 시점을 통해서 이 적과를 통해서 뭐가 결정될까요? 그 과수원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개수나 무게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더 심하게 더 어렵게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럼 적과만 여기까지. 적과의 의미가 뭐다? 그 과수원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개수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 수라는 개념이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이니까 이 전에는 종합위험이면 아까 제가 세 글자 자연재 조수의 제가 적과 종합위험 그러면 혹시라도 태풍 강풍 우박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죠. 자연재 조화가 발생. 그러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개수가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때문에 그럼 얘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만 적발하겠죠. 피해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얘는 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있을 게 하나가 발생한 거죠. 그러죠. 그러면 과일 개수가 수확할 수 있는 과일 개수가 줄겠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보험금이 하나 나가는 거예요. 얘를 보고 이제 이때 보험금 한번 나가요.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런 어려운 말 안 쓸게요. 그냥 뭐가 나온다? 보험금. 그러니까 얘가 발생해가지고 더 적발하는 거죠. 그럼 평상시 적발한 것보다 더 많이 적발을 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상해 준 게 그거로 인해 나가는 게 보험금이 있다. 이렇게 되셨나요?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적과 후에는 수확할 수 있는 과일 개수가 정해졌죠. 여기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해 입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해 입는 거. 떨어진 걸 보고 두 글자로 낙과 달려있는 과일을 착과 그럼 떨어져서 피해 발생했다. 낙과 피해 한번 해보세요. 낙과 피해 달려있을 때 피해 입었다. 착과
적과 피해 그런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보상해 주는 게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딱 7가지만 보상해 줘요. 태, 지, 지, 화, 우, 가, 일 한번 해보세요. 태, 집, 지, 화, 우, 가, 일. 태는 아시겠죠? 태풍, 얘는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해.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동상해 있죠. 동상해가 봄에 발생하면 봄동상해, 겨울에 발생하면 겨울동상해, 가을에 발생하면 가을동상해 그래요. 한 11월 말 정도 발생해요. 11월 달 정도. 여름에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름에 발생하는 동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동사하는 사람 있어요. 술 먹고 자다가 얼어 죽어요. 체온 낮아가지고 죽는 사람 있거든요. 예. 서울에 한강다리가 막 있어요. 근데 있어요. 가을 동상. 그다음 얘는 뭘까? 일소. 일소라고 해서요. 저같이 얼굴 타버린 거 있죠. 과피나 과육이 뭐라 한다? 일소. 이렇게 몇 가지만 7가지만 보상해 줘. 자, 여기까지가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자조하니까 조보 이제 뭐냐 그 종합위험이고 여기는 태집, 지화, 우, 가입,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 일소 피해니까 딱 정해졌죠? 그럼 뭐라 할까 우리는? 특정위험이.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이다. 되셨나요? 예. 자, 옆에 좀 더 넘겨보시면 다른 상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딱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온 말이니까 여기서 딱 알고 가시게요. 자,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뭐 계약서 쓸다 그러면 특별약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보험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회사는 한 명이에요. 회사는 하나. 근데 계약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죠. 개별적으로 다 데려다가 계약서를 다 각각 개별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제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이냐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 계약. 되셨나요? 그래서 보험회사나 하는 걸 이 부합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면 약관 그래요. 약관. 되셨나요? 약관인데 그 어떤 약관이냐? 보통 약관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시면 보통 약관 밑에다가 특약사항 적어져 있죠. 그게 특별 약관이에요. 특별 약관. 그럼 얘가 뭐다 그러면 얘가 보통 약관이다. 보통 약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특별약관 중에서 어떤 효과를 노리냐? 계약자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면 보상하는 범위가 넓죠. 보상하는 재해들이 넓잖아요. 지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온 걸 걱정해서 그래 나는 5개만 가입할래.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5개만. 외울 필요도 없다면 강조가 있네요. 5개만. 몇 개만? 5개만. 한 5개만 가입할래. 라는 거예요. 그게 태, 지, 우에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몇 개예요, 지금? 5개. 5개. 한정되어 있죠? 5종, 한정, 보통 약관이라고 특별 약관이라고요. 예, 특약. 그러면 이 범위보다 얘네들이 범위가 훨씬 줄어버리죠. 대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연재해 3월 달이나 3월 말이나 4월 초에 꽃 피고 나서나 꽃 필 때, 또 수정될 때 가장 많이 오는 자연재해가 하나 있어요. 냉해입니다. 냉해. 냉해 피가 와버리면 여기 가입한 사람 보상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못 받겠죠.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생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기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 경상북도 문경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 과공리 497-2번지에서 사과 농사 하시는데 3년 전인가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자네 제가
그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려는데 가입해도 돼?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이걸 하시라고. 보험료 비싸지는데 그래도 하시라고. 그럼 자네가 보험료 내줄란가? 예, 내줄게요. 했어요. 근데 이런 주의해서 하시면 내주지 마세요. 알면 나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험료 깎아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자 생각하기, 오이씨, 나는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한 30년 동안 사과 농사, 배 농사, 감 농사를 짓는데 가을 동상에 한 번도 안 와봤어. 일소 피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굳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입을 안 하니까 얘네들을 보장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는 거를 보장인데 안 받는다 해서 부보장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낮아지긴다, 낮아진다. 근데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보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별약관이다. 되셨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험 산정 방식 좀 들어가겠습니다.